여기서 심한이 뭡니까? 이게 마음의 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들 눈 하면 뭐예요? 보는 거죠. 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직접 감각기관에 이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시각정보죠. 이건 시각정보예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각에 의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얼마나 더 선명하게 보이겠어요. 물론 시각장애인은 그러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도록 하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시각정보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제일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 내가 정확하게 내가 본 게 맞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내가 본 게 맞아요. 왜? 내가 본 건 맞으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바로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마음이. 그런데 마음은 뭘로 바라볼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뭘로 바라볼 것 같아요? 눈을. 여기는 시각정보라고 쳐요. 왜? 신경에 의해서 뇌가 그래서 기억과 비교를 해가지고 들어온 정보가 이건 뭐다 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여기 이걸로 들어온 거는 기억정보하고 기억과 비교를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뭘로? 의식이 결정을 합니다. 느낄 때 생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이 들어온 것은 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과거에 있는 기억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보를 해석을 해내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즉 실제 들어온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이라는 건 뭘까요? 마음의 눈이라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시각 정보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뭘로 들어온 거냐면 우리가 이 기억에 관련된 시각 정보로 들어와서 기억과 비교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실제 정보들이거든요. 실제 정보들.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에 있는 무의식이 스스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대한 거를 스스로가 해석을 해서 뭐를 하냐면 의식으로, 왜냐하면 무의식이 가동을 하게 되면 해석을 해서 의식으로 자기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것도 생각으로 내가 해봐야지 저건 뭐지? 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억과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옴과 동시에 이 무의식이 바라보는 무의식이 해석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이 눈으로만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라 특정한 현상이 발생될 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현상이 발생될 때 내가 갖고 있는 무의식이 저절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마음의 눈이에요. 그게 마음의 눈은 여러분들이 저거 봐야지 그리고 내가 저거는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냥 작용을 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 됐던 또는 내가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이 돼 들어오는 것이 됐던 무의식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가동을 하면서 내부 표현을 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게 마음의 눈이에요. 자, 그런데 눈을 확 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딱 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시각 정보가 안 들어와요. 시각 정보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기억과 비교를 못해요. 그러면 어디에 의존하게 됩니까? 청각에 의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촉각에 의존해야 되고 어딘가에 의존을 해야 돼요. 이 눈이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를 코끼리 코 만지는 사람, 다리 만지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 코끼리에다 비교를 많이 해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 가리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래서 코끼리 다리를 딱 만지니까 이 장님이 만진 거 맞잖아. 분명히 코끼리는 이게 이상하게 기둥처럼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렸을까요? 맞는 거예요. 그 사람 기준에서 볼 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 촉각에 의해서 막 본 거거든요. 그래서 코끼리는 기둥처럼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냐? 맞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집니다. 뭐 좀 이상해.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기는 그렇다고 또 우깁니다. 어떤 사람은 꼬랑지를 만지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자기가 촉각 정보가 들어온 거를 가지고서 기억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과연 틀리냐?
장님이 볼 땐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예를 들어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관련되는 이게 정상적으로 다 가동하는 사람이 장님이 아닌 사람이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참 도토리 키재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얘기할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장님한테. 다리 만졌던 그게 맞다고 빡빡 우기고 있는 장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아니야. 전체는 이렇게 됐고 뭐가 됐고 설명을 미잘고잘 하고 싶죠. 그럼 그 사람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억울해요. 내는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무엇을 가냐면 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끼리자 이제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저건 또 뭐지? 근데 여러분들이 띡 보면 교통정리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통정리 하려고 들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아이고 도찐개찐들끼리 잘 놀고 있다. 그냥 그러고 말해요. 근데 한 가지를 간과하고 지나가죠. 그 사람들은 장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네 얘기도 참 맞아. 그 다음에 꼬랭지 맞지? 네 얘기도 맞고 네 얘기도 맞고 다 맞아. 그럼 뭐야? 종합을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눈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니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내가 한 게 틀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는 틀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장님 입장에서 맞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 시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무의식이 작용해서 의식을 볼 수 있는 의식이 저절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에 관련되는 무의식에 뭘 집어넣냐면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즉 인간으로서 자라가면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기초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의 기초를 둔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을 그리고 심리가 작용되는 이 남자의 마음이 심리와 어떻게 작용되고 여자의 마음이 심리와 어떻게 작용되고 하는 거를 한 200개를 배웠어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요 기준을 무의식에다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그냥 무의식에 들어가 있으면 요 기억이 있는 게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요거 말고 요 기준이 무의식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무의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다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막 화를 내. 누군가가 화를 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무의식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화내는 게 해석이 되겠죠. 그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만 알면. 여잔지 남잔지만 알면 이 여자 화를 내고 있다. 이 남자 화를 내고 있다. 그럼 내가 해석을 해버려요. 저절로. 어디가? 바로 이 무의식이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던져줍니까? 의식에다가 제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중에 나한테 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막 화를 내고 있어. 쟤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중이야. 여자가 화를 내. 상처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중이야. 얘가 신호를 보내버려요. 일로. 그렇게 정확하게 사물의 본질, 현상에 관련되어 있는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마음의 눈이라 그래요. 마음의 눈. 본질이 그냥 저절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 사람이 왜 상처를 받았지? 나는 저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마음의 눈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이 마음의 눈이 없으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분명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제 뭐냐면 여기를 한번 이제 또 비교를 한번 해보죠. 마음의 눈이 가려졌어요. 몰라. 이 원리를 몰라요. 이 원리를 만약에 모른다고 쳐봐요. 원리를 몰라. 그럼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마음의 눈이 없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마음의 눈. 장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님이 됐어요. 이 장님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장님일까요? 눈 뜨고 있을까요? 마음의 장님이 됐어요. 그러면 장님이 되면 뭐에 의존합니까? 다른 거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 그러면 뭐예요? 왜 니는 나한테 화를 내는데? 하고 휙 가겠죠. 왜? 마음의 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랑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원리랑.
그런데 알고 보니까 둘이 만약에 그리고 싸우고 있어. 한 사람은 화를 막 내고 있고 한 사람은 옆에서 왜 나한테 화내냐, 니는 잘했냐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뭘 것 같아요?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왜? 여기 장님들이거든요. 이 장님이 해석을 하는 거는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뭘 가냐면 그렇다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킬게? 너도 맞아, 너도 맞아. 그러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또 어떻게 해석을 해요? 네가 한 얘기는 왜 맞는지, 네가 한 얘기는 왜 맞는지 나도 모르게 그거를 해석을 해주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마음의 눈이 이 장님이냐 아니면 마음의 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럴 때 마음의 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를 우리는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스탠다드 200개가 결국은 이 무의식의 마음의 눈을 뜰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냐? 그렇다고 제가 다 뜨고 있냐? 저도 안 그래요. 왜? 남자 거는 그나마 좀 아는데 여자 건 강체 모르겠어요. 왜? 저는 마음에 이 무의식이 뭘로 작용합니까? 저는 이 마음이 남자의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무의식에 만들어집니까? 남자에 관련되는 것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자 거는 안 만들어져요. 남자 거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와 관련되는 게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는 나도 모르게 확 가요. 그냥 마탱이가. 그런데 뭘 가냐면 돌아서서 의식을 해보면 이해는 돼요. 의식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 거는 들어오는 쪽쪽 해석이 돼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이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는지를 내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냥 저절로 해석되니까. 그래서 남자의 마음의 눈과 여자의 마음의 눈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물론 이 중에서 남자는 남자의 것으로 여자는 여자의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요게 작용이 되면 의식에서 느낄 때 장님이 아니에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기억을 자꾸 여기다 넣으려고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억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지 무의식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안을 가져야 돼요. 심안을. 그러면은 나를 힐링하고 나를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볼 줄 알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겉모습,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죠. 그 이면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이 마음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보는 눈이. 그리고 이 눈에 관련되는 시각도 시각에 관련되는 게 그 다음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참 특이하죠. 여자는 여러분들 봤잖아요. 여자는 상처 치료를 하려고 뭘 한다 그랬습니까? 상처를 표현한다 그랬죠. 표현하는 거는 나한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할 때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친밀한 사람, 그나마 내가 표현했을 때 별 부담을 안 느낄 사람, 이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거거든요. 상처에 관련되는 걸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한테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래도 내가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타인한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저절로 어디서 여기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대부분들이 이런 마음에 이 장님으로 살아오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수많은 심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 그 사람이 느끼는 거에 맞다니까요. 그 사람이 느끼는 건 맞아요. 다만 마음의 눈을 가지고 마음의 눈이 아직 안 떠져 있는 거지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작용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눈을 딱 떠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나한테 벌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가 이게 눈을 떠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의 눈이라는 이 심안을 딱 갖게 되면은 보는 눈이 생겨요. 나를 보는 눈은 저절로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만 해석을 해보면은 타인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는 게 그냥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타인에게 해주는 거를 배려라 그랬어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알아요? 일단 내 안에 마음의 눈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타인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의 눈을 만드는 걸 뭐라 그럽니까? 요거를 이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게 이해예요. 즉 이렇게 관련되는 원리와 이치에 관련되는 걸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무의식에 만들어서 저절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만들어질 때 비로소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화를 냈어. 그거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분명히 힘들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할 거야. 그거는 본인 생각이지 그 사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 가리고 여기 있죠. 눈 가리고 장님이니까 분명히 그럴 거야. 저 사람이 이랬으니까 분명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해는 자기가 그것이 분명히 오랬으니까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건 장님이에요. 마음의 눈이 장님이라고요. 마음의 장님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류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류를 시행착오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내가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뭘 알아야 내 걸로 만들죠. 그래서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의식에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걸 만들면은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저절로 만들어지게 눈을 딱 뜨는 순간 저절로 이해돼요. 이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관련되는 심리가 일제히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해요. 인식되는 거, 기억되는 거, 표현되는 것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가 들어와더라도 다 처리를 해요. 힐링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거죠. 그게 뭐 별건가요? 심리치료법이지. 그게 상처치료법이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즉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렇다고 굉장히 위대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요 방법만 찾아냈던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전 잘 몰라요. 심리학이 어떻고 뭐 심리학을 예를 들어 보면 자 심리학이 다 틀린 학문입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다만 마음의 장님인 학문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장님이 코끼리 다리 인간의 마음을 다룰 때 요건 분명히 이럴 거야. 그 생각 맞다니까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다 합쳐보면은 대충 일로 귀결이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냐면 이 마음의 장님으로 있는 상태에서 뭘 아무리 연구해도 장님인 상태에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뭘 가냐면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고 위대한 의학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왜 이게 만들어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한테 마음의 눈을 딱 뜨게 해서 나를 치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져 보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가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사람한테 요거 하나 해주고 요거 하나 해주고 하니까 그게 배려잖아요.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같이 힐링이 되고 행복해져요. 물론 그 사람은 뭡니까? 장님이에요. 상대방은 장님이라고. 그럼 그 사람 손잡고 요게 요런 거야 라고 하면서 또 그거는 내가 바라보니 이 전체적인 게 이런 거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구나 하면서 내가 손잡고 이끌어주는 거 그게 배려예요. 그래서 상대를 치료하는 거예요. 상대를 힐링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내가 힐링이 되지 않으면 남자든 여자든 내가 힐링이 되지 않으면 상대를 힐링시켜줄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다 지금 장님이잖아요. 왜? 원리 따위는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여기에서 표현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따지고 있거든요. 요 안에 이게 뭔 메커니즘이 무슨 원리가 돌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안 가르쳐 주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분류하죠. A라는 요로 말하는 사람, B라는 이거를 하나하나 해서 통계적으로 다 분류해놓고 요건 어떻게 이게 맞냐고요. 이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린 거냐? 자,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수만 가지가 나오겠죠. 무한대에 가까울 거예요. 이 무한대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걸 다 종합해야 돼, 또 나중에는. 그런데 단순하죠? 어디서 나오냐면 요 원리에 의해서 이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요 원리에 관련되는 걸 어디에? 내 무의식에 탁 자리를 잡으면 이 현상 전체가 다 해석돼요.
틀리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뭐를 만들게 되냐면 이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심안을 딱 갖게 되면 그냥 담담해져요. 담담해져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본질이 탁 느껴지고 나면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 막 가서 닫아붙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기회주의자 아니냐? 알려준다고 듣냐고요. 아무리 알려줘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되니까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그 사람들은 더 힘들어져요. 왜? 넌 좋겠다, 이 새끼야. 눈 떠서. 이장님 뭐라 할 거냐? 넌 좋겠다, 이 새끼야. 눈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래. 그래. 또 피해를 만들게 되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있습니다. 아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뭘 가냐면 막 이거를 어디다 막 알리려고 애 안 써요. 절대.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게 돼요. 내가 이게 만들어지면 그냥 미안해져요. 그냥 미안해진다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쓰러워지고 미안해져요. 그냥 미안해져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나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놔두고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심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와 있어요. 이 눈을 뜨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여기다 때려넣으면 안 돼요. 절대. 뭘 가냐면 이 자체의 원리가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잠시 차단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라는 그대로만 진행을 해달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심안에 관련되는 마음의 눈을 설명한 이유는 이 얘기를 저한테로 메일로 보내온 남자분이 계세요. 이 얘기를. 자기가 이거를 느꼈대요.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요걸 요약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근데 요거를 한 번은 꼭 이 얘기를 꼭 다른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는 이제 이 원리를 딱 알고 보니 이제부터 내가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겠다. 지금부터 자기는 만들 거래요. 지금부터. 이미 거의 다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정도를, 이거를 알 정도면은 거의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부터 시작이래요. 왜? 자기가 이제 내가 마음의 눈을 갖고 예전에 어떻게 왔는지 보니까 자살한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자책하거나 후회하진 않아요. 맞는데 아쉬운 거예요, 너무. 모르는 것 지금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제 자기는 설계하기 시작을 한대요. 절벽에서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가시덤불 얘기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냥 요약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요거는 한 번은 꼭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분이 이메일을 보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물론 주제 넘은 얘기지만 이라고 보냅니다. 근데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되게 고마웠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 내가 직접 보는 것만이 눈이 아니고 이 마음에 무의식에 만들어져 있는 이 마음의 눈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갖게 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평탄해져요. 그리고 나에게 스트레스나 상처에 관련되는 걸로 어려움과 힘든 거를 절대 느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